연금저축 상품을 계속 납입하시거나 유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전도사의 자산관리TV입니다. 앞편에서는 연금저축과 IRP 제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좋은 연금저축과 IRP 제도 정말 좋은데 반대로 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칫 잘못 가입하였다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내가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안 되는 첫 번째 경우, 단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돈을 모아서 사용해야 되는 시기가 몇 년 뒤인 경우입니다. 이 연금저축은 노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저축을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5년 뒤에 내가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돈을 모으겠다. 그럼 잘못된 거죠. 실제로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이 결혼자금을 모으는데 SNS에서 추천해줘서 좋은 재테크 상품이다 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 가입하신 분, 그리고 또 주택 구입 목적으로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담당 FC한테 얘기했다가 추천받아서 가입하신 분, 그리고 이런 경우도 봤어요. 연금을 보험으로 가입한 다음에 내가 돈이 필요한 시기에 약관대출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약관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을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이 복리 수익을 누리면 된다. 이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것이 정말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최고의 금융상품 재테크 상품이다 라고 그 SNS에서 추천을 받아서 상담을 받고 가입하신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요즘은 2% 정도의 공시율로 이자를 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 2% 이자를 받아서는 복리의 마법 같은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사업비를 띄기 때문에 사업비 띄고 2% 이자 받아봤자 수년이 흘러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비 10% 띄면 연이자 2% 받아봐야 5년이 지나야 원금이고 그 5년 뒤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 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계산해보시면 아마 이해 가실 겁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도 따라갈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모두들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면 안 되는 사례인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잖아요. 그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원천징수 내역서라는 걸 받게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받아오셨을 텐데 그다지 관심 있게 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서류를 만약에 못 보셨거나 못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결정세액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 해에 연말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납입하셔야 될 세금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76번만큼 1년 동안 세금을 이미 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공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종 내셔야 될 세금이 74번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74번과 76번의 차액인 78번만큼을 다시 되돌려받게 되시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이미 세금을 내셨고 그리고 공제 항목이라는 걸 통해 정산을 해보니 최종적으로 내셔야 될 세금이 이미 내신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내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먼저 내신 세금을 일부를 돌려받으시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할인을 적용받으셔야 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여러분한테 이 할인 혜택을 적용해줘서 그 차액만큼 다시 정산해서 돌려드리는 겁니다. 비유를 헬스장으로 했지만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원래 걷어들여야 될 세금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셔야 될 세금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즉 토해낸다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은 세금을 추가로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기존보다 소득이 좀 많이 높아진 경우에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산을 하고 난 내역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셔야 될 뿐인지 마셔야 될 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74번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이 74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작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연금저축을 유지하시거나 가입하시는 걸 다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400만원을 납입을 하셨고 16.5%의 공제에 해당하는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될 세금은 총 66만원입니다. 이게 결정세액이 만약에 0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류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들의 결정세액이 만약에 다른 공제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0원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돌려받으실 세금이 없는 거예요. 400만원을 납부하셔서 66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돌려받으신 돈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가입한 보람이 전혀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결정세액에 0원이 아니라 33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간 한도인 400만 원을 납부하시는 것보다 200만 원만 납부하셔서 33만 원의 세액 공제 금액만큼만 혜택을 받고 맥스인 4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만 납입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실 수도 있어요. 즉 내가 돌려받아야 될 남은 세금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공제는 전혀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이미 다른 공제를 너무 많이 받고 계시는 분, 그런데 납입은 맥스까지 IRP까지 합하면 연금저축은 최대 700만 원이 한도인데요. 700만 원까지 다 내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700만 원만큼 세액 공제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부입니다. 아니면 육아휴직 중이신 분, 휴직 중이신 분, 이런 분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계세요. 아니면 적게 내거나요. 그런데 내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 것처럼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하셔서 납입을 하신다면 어쩌면 유지하지 말아야 될 상품에 가입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금액 조정이 필요하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직이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연금저축 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지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납입을 중지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납입을 중지하면 더 이상 세액공제만 안 받을 뿐이지 기존에 납입하신 돈은 계속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라면 계속 납입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축과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되겠죠.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을 단기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 신고를 안 하고 현금 장사를 한다거나 주부이거나 무직이거나 아니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신 분들 또한 이 연금저축 상품을 계속 납입하시거나 유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제 영상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연금저축은 시리즈라서 다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다음번에는 연금저축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나 연금저축을 이전화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